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수해 현장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죠.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윤리위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이죠. 자, 이런 가운데 비대위와 법적 대응에 나선 이준석 대표는 붕괴된 건물 사진과 함께 무너지는데 단 2주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저의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또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습니다. 저는 수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수해 현장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일로 당이 저에게 내리는 그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수해 복구 봉사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서 공분을 샀죠. 어제 사과문을 낸 데 이어서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국회 예결위 간사직을 내려놓고 당의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진정성까지 내치진 말아달라 호소를 했는데요. 하지만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당 차원의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위 절차 밟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참담하고 국민과 당원들께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윤리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인명 피해까지 생긴 이번 수해, 자원봉사에 나선 김 의원의 발언은 비를 의심하게 했었죠. 이제 막 수해 복구를 시작하려고 장갑을 끼던 중이었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대표 시원님. 아니. 네, 이 김 의원의 소망이요. 반은 이루어졌습니다. 비는 안 왔지만요. 이렇게 사진은 잘 찍혀서 조간신문에 아주 도배가 됐는데요. 오늘은 윤리위 회부 가능성을 시사한 주 비대위원장. 하지만 어제의 해명은 논란이 좀 되기도 했었죠. 장난기, 즉 가벼운 해프닝 정도로 여겼다는 겁니다. 법들이 조심하라고 지금 상담한 정세 아니고 말하고 주의를 줬는데도 김 의원이 장난기가 좀 있어요. 정세. 네, 김성원 의원은 경기도 재선 의원이지만요. 사실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이렇게 커진 건 대통령실의 부실 대처와 맞물린 탓인 듯한데요. 제가 퇴근하는 거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비가 온다고 그래도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수해 대처에 대해서 직접 사과의 뜻을 이렇게 전한 바가 있지만요. 야권에서는 용산 집무실 이전까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대처할 준비가 잘 됐느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벌써 그 대통령께서 머물고 계시는 그 자택에도 그러한 그 모든 시설이 거의 뭐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죠. 거의 벙커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다급하면은 그렇게 뻥을 쳤을까?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한 시설이 어떻게 아파트에 설치가 됩니까? 그것은 보안상, 안보상으로도 어려운 거예요. 네, 이번 수해 복구 봉사 일정이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린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잡은 이 당 비상대책위의 첫 민생 일정이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지만요. 결과적으로는 논란만 키운 셈이 됐는데 이 가뜩이나 민생 현장에서는 원래부터 돌발 변수가 많죠. 그렇지 않아도 이 사진 찍으러 온 거냐 이런 항의를 많이 받곤 하는데 이번 일정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쭤볼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나가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가놓고 뭐 하시는 거냐고요? 여기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이동하시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냐고요? 지금 언론인들도 비켜주시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의 발언 지나치게 솔직했다고 해야 할까요? 당내에서는 중징계를 해야 한다,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국민힘이 저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국민이 힘이 지금 국민이 짐 된다 그러잖아요. 예. 저건 뭐 탈당 권유지 뭐. 저 정도 인식이면요. 예. 국회의원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인식에 더해서 김 의원의 옆에 있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에 이렇게 놀란 듯 고개를 돌린 이 권 원내대표. 진짜 비가 오려는지 하늘을 바라봤을 뿐 별다른 말 하지 않았는데요. 야권에서는 즉각 비판도 나왔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생명을 잃으신 분들도 많은데 이런 말을 집권당 의원께서 말씀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고요. 더군다나 원내대표 옆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내대표가 꾸짖지도 않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국민의힘은 지난주 의원총회와 최고위, 전국위를 거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와해된 상황이죠. 그리고 비대위로 전환이 됐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합한 조치냐? 설왕설래가 있지만요. 권성동 책임론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차기 당권 주자들은 의원총회에서 이 권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한 번 더 재신임을 한 것이 그게 확고한 리더십을 제대로 정립하는데 더 좋은 방법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본인이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정당성도 가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이준석 대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권 원내대표는 본인의 비대위 배제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라고 쏘아붙였다고 하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일단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런 열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내와의 소통도 필요하고 또 의원들을 대표할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거의 당연직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 대표님 의총에서 재신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의총이 열리면 의원들 의견이 있겠죠. 네, 이 정부 여당의 이런 상황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대표인데요. 페이스북에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이렇게 벽이 다 무너져 내린 건물에 우리 식당 정상 영업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사진인데요. 정의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정상 영업 가능해 보이시나요? 쌓는 건 2년, 무너지는 건 2주라는 글도 이렇게 함께 썼는데요. 이 무너진 건물, 국민의힘의 상황을 비유한 거라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총선 참패 이후에 쇄신에 힘써서 2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지만 지난 2주 동안 비상 상황이 돼버린 당에 대한 언급이라는 건데요. 지난 2주는 이 대표 본인의 거취에도 변화가 있는 시간이었죠. 이 대표는 이미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인데 여기에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라는 당원 모임에서도 이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죠. 오늘은 이 모임에서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을 했는데요. 가처분 신청에는 1,500여 명의 당원들이 또 오늘 탄원서에는 2,500명의 당원과 시민들이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적 절차에 의한 당권 쿠데타가 사법적 권리 보장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법원에 의해 올바르게 잡아지는 것이 국민의 뜻으로 파악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은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리위 징계 이후에 공식 석상에 서는 건 36일 만인데요. 가처분 신청 그리고 이후 행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제기하는 최고위, 의원총회 등의 절차 문제 전국위에서 의결을 하면서 해소가 됐다 이런 입장인데요. 사퇴한 최고위원이 이 결의에 참여한 것을 문제 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설사 그것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상임 전국위원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의 없이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치유되는 법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하지만 절차 문제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치유라고 하는데요. 치유. 예. 그러면 도둑님이 나중에 물건 갖다 주면 다 치유된 거네요. 도둑질하고. 그냥 좀 줄겠지. 근데 그 더 나쁜 놈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자칫하면 전면전으로 번지기 전에 당 차원에서 이 대표를 만나 설득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른바 물밑 접촉 혹은 정치적 해결 얘기인데 책임을 떠맡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 측이 마음을 내서 만날 결심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강원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아직까지는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저희들이야 만나기를 바라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는데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접촉 자체가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예. 네, 주 비대위원장의 진정성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의 입장에서는 만나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해석인데 결국은 여권, 즉 정부 여당의 파워게임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하고는 정치 같이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그 재임 중에는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이 사실 당내 갈등을 수습하기도 바쁜데 수해 복구 대처까지 부족한 것으로 지적이 되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랄까요? 비판을 받고 있죠. 내부 비판이 가장 아픕니다. 이준석 대표 측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국민 염장 지르는 발언이나 하려고 비대위를 만들었느냐 일침을 놨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기자회견 어떤 내용일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진 잘 찍게 비 좀 왔으면 김성원 의원 사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윤리위 회부 시사, 주택 붕괴 사진 올린 이준석 대표 무너지는 건 2주.